네가? 네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냐? 야, 요즘에 한국도 학폭이다 미투다 말이 많던데. 아, 너네 집 돈 많았지? 그럼 뭐 돈으로 입막음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야, 김철준, 현석이 앞에서 말 조심 좀 해라. 옛날 일은 아까 현석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근데 왜 또 삐딱하게 나와? 내가 못할 말 했어? 없는 말 했냐고. 그리고 넌 뭔데 네 일도 아닌 얘기에 왜 발끈하고 난리야?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던 김현석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게로 들어올 때부터 김현석 옆에 붙어있던 녀석들이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들 모두 어릴 때부터 김현석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똘마니 짓 하던 놈들인데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그 똘마니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흉을 들은 것처럼 발끈하는 녀석들과 저 사이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그때 웬일로 김현석이 우리들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왜들 이러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에이, 이러지 말자. 철준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철준이한테 한 행동들도 있고 평소에 하던 행실도 좋지 않았으니까 뭐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철준아, 네가 애들 좀 이해해줘. 너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애들이 워낙 날 잘 따랐잖아. 거기다 요즘엔 날 도와준다고 나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더 발끈한 것 같아.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한테 욕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짠이나 하면서 기분 풀자. 우리를 말리고 중재하는 그 녀석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녀석이라면 자기 똘마닌 녀석들보다 먼저 발끈했어야 했거든요. 정말 녀석이 나이를 먹고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녀석과 가까이 지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딱히 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진 않았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조금 전과 비슷한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녀석이 저를 붙잡곤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한다며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철준아,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너 아직 나한테 악감정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 다 이해해. 과거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 나도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내가 한 행동들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쩌겠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철준이 너를 도와주고 싶어.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 사업할 거라며? 그 사업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도와줄게. 사람 사는 곳 다 같아서 너도 알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또 어찌어찌 되더라도 빛을 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데 내가 널 도와주면 사업하는데 힘든 과정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진짜 별별 사람들 다 만나지 않냐. 널 도와줄 만한 사람들, 네 사업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 소개해주고 이어주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됐어. 원래도 누구 도움 받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도움 주는 사람이 너라면 더더욱 도움 받기가 싫다. 괜히 엮여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도 싫고. 만약 예전 일에 대한 사과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끝내. 그리고 더 이상 나랑 마주치지 않는 게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는 일이다. 아이, 철준아, 네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아직 한국 시장을 잘 몰라서 그래. 뭔 사업을 할진 모르겠지만 정치권과는 무조건 연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 다들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 줄 알아? 새로운 경쟁 상대 얼마나 경계하고 배척하는 줄 아냐고.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정치인 하나 두면 진짜 편해. 다른 사람은 나랑 연 닿고 싶어서 난리라고. 그러니까 내 도움 받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깟 자존심 세우겠다고 거절하는 게 말이 돼? 내 도움 받으면 앞으로 네 인생이 탄탄대로인데?
제 거절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강요하는 그 녀석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거기다 사과는 뒷전이고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말투가 거슬렸죠. 그래서 결국 참고 있던 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주겠다고? 그게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죄라고? 야,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사람 병 주고 약 주면 끝이야? 너 아까 전부터 철없던 때 저지른 잘못이다, 미안하다 입으론 떠들어대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더라?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수모를 겪으셨는데? 누가 네 도움 따위 필요하다고 했어? 너 나를 아직도 네 발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 너 같은 놈한테 손 벌릴 만큼 능력 없지 않아. 네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너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가짜낸 완장질하지 말고 네 똘마니들 데리고 놀아. 뭐? 야 김철준, 내가 미안해서 도와주겠다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야, 네가 그렇게 잘 나가? 얼마나 잘 나가길래 국회의원이 내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잖아. 그럼 고맙다고 하고 살살 길 것이지. 어디서 모가지를 쳐들고 있어.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김현석 그 녀석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 주위에 있던 똘마니 녀석들도 덩달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며 제 주위를 감쌌죠. 애들도 아니고 나이 40 넘어서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거기다 자기 입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놈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너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 뻔뻔한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때부터 저도 과거의 울분을 토해내듯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래야 김현성 너답지. 집어렇게 못 준다고 하지 않냐. 너같이 못된 새끼가 어떻게 개과천선을 하겠어? 인간 쓰레기 새끼가. 너 이 새끼 오늘 잘못 걸린 거야. 내가 오늘 널 처음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상종하기 싫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네가 시비 한번 걸어오길 바라고 있었어. 옛날에 당한 일들 되갚아주려고. 네가 우리 부모님 가게에 불 질렀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한 내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한 줄 알아? 그래도 나이 40 먹고 쌈박질하는 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같은 새끼는 결국 매가 약이야. 인간 같지 않은 새끼는 패야 된다고. 야, 똘마니 새끼들, 너희 나와. 나이 40 처먹고 똘마니 짓이나 하는 놈들은 나오라고! 아, 그 말이었구나. 아까부터 네 부모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이. 내가 불 질렀다고 말하니까 나 이제 생각났잖아. 그러게,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불타는 걸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걸 너한테 말해주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네 떨리는 목소리 듣는 것도 재밌었고. 야, 그러고 보면 진짜 너랑은 재밌는 일이 많았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너희들 혹시 기억나냐? 내가 쟤 발표할 때 쟤네 엄마 귀머거리 흉내 냈다가 울었던 거. 그때 선생은 내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모른 척하느라 진땀 빼고 쟤는 내가 귀머거리 지 엄마 흉내 계속하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 울었잖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 나이 먹고도 그 녀석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과거 저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꺼내 자기 똘마니들과 웃고 즐기며 저를 조롱했어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갈기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다 녀석들 똘마니들에게 붙잡히게 됐고
여러 명이 저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릎을 꿇리곤 녀석 앞으로 데려갔죠. 그 상황을 본 다른 동창들이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김현석과 똘마니들이 화를 내고 제지하면서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다른 동창들을 제압한 김현석은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로 걸어와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제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철준이 오랜만에 내 앞에 무릎 꿇었네. 넌 평생 꼬봉 인생 사는구나. 야, 외국에서 뭘 좀 했으면 달라질 것 같아? 나이 먹었으면 뭐가 변할 것 같냐고. 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굳이 꼬아서 이런 일을 겪냐.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예전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또 네가 한다는 사업도 내가 방해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마지막 기회 줄게. 내 도움 받겠다고 해. 그렇다고 내가 철준이 너한테 뭘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야. 너 사업 도와주는데 통행료나 좀 받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꺼져. 내가 애새끼도 아니고 너 따위는 무서워할 줄 알아? 여긴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야? 너 공갈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야. 국회의원이든 뭐든 끝이라고! 이 새끼 외국 갔다 오더니 독종이 됐네. 말로는 안 되겠다.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이 새끼 사무실로 데려가자. 거기서 다시 예전에 말 잘 됐던 내 꼬봉 김철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녀석은 자기 똘마니들을 시켜 저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창회가 열리고 있던 가게로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김현석이 동창회 자리에서 계속 제 주위에 맴도는 게 불편했던 저는 일찍이 동창회를 나가려던 중이었고 때마침 근처에서 일이 끝났다고 하던 아내의 연락에 동창회가 열리던 쪽으로 아내를 부른 겁니다. 물론 가게 안으로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근처에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김현석과 다투느라 연락이 안 되자 아내가 걱정된 마음에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가게까지 찾아온 거였죠. 가게로 들어온 아내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려고 하는데 제 눈에 김현석의 수상한 행동이 들어왔어요. 마치 제 아내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동창생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던 녀석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던 순간 제 아내가 녀석을 보고 아는 척하는 겁니다. 철준 씨, 무슨 상황이에요? 동창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분위기가... 그게... 야, 이거 놔! 놓으라고! 나갈 거니까 놔! 야, 김현석, 얼른 네 똘마니들 보고 놓으라고 해! 얼른! 뭐라고 하는 거야, 미친놈? 어딜 가? 방금 현석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너 우리랑 볼 일 있다니까? 야, 놔줘! 김철준 놔주라고! 어? 놔주라고? 왜? 조금 전까지 데려간다고 했잖아. 아이, 눈치 없는 새끼. 그냥 놔줘! 왜 사람 잡고 있어? 철준 씨, 이게 무슨... 잠깐. 현석이? 김현석? 거기 얼굴 가린 분 잠깐만요. 저 좀 봐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야, 김현석, 너 나 알지? 내가 아는 김현석 맞지? 김현석은 제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자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에게 얼굴을 돌릴 땐 표정을 바꿔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죠. 아이고, 형사님, 여기서 다 뵙네요. 근데 철준이가 형사님 남편 될 사람이었어요? 아유, 이런 우연이 있나. 진짜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저랑 철준이가 아주 오래된 동창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어서 그게 괘씸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짓궂은 장난 좀 치고 있었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얘들아, 얼른 철준이 놔줘.
김현석 이야기를 들은 똘마니들은 곧바로 저를 놔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와 김현석의 관계를 몰랐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들켜 잔뜩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김현석 그 녀석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도 너 이 새낀 똑같구나. 과거엔 내 부모님이고 이젠 내 아내야? 평생 날 짓밟아야 속이 풀리지?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근데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판사판이라고. 경찰 부르자. 불러서 여기 CCTV 있다고 친구들 내 아내에게 증언 받고 끝까지 가보자고. 그 잘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김현석 국회의원 동창생 폭행과 협박, 김모씨 국회의원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뉴스 신문에 나와 보자고 이 개자식아. 철준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니. 이 녀석 내가 장난친 걸 진짜로 믿고 있네. 혹시 방금 내가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일이 좀 심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 아내들 분도 기다리시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 국회의원을 내세우던 놈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말이죠. 그것마저도 날 놀리는 건가 싶어서 화를 내려고 하던 그때 아내가 무슨 일인지 다 알겠다는 표정을 하고 녀석을 몰아붙였어요. 국회의원? 김현석 너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다? 교도소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나 봐. 겁도 없이 형사 남편 될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었어요. 저랑 철준이랑 친하게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반가워서 장난 좀 친 거예요. 근데 무슨 사기를...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기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뻔한 거 아니야? 너 뭔 짓 하려고 했어? 아까 네 부하 직원 같은 놈이 어딜 데려간다고 하던데 너 사무실이나 어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협박하려고 했지? 너 사기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협박해서 기업고 돈 뜯어내잖아. 내가 생각한 거 맞지? 이거 정신을 못 차렸네. 철준씨, 내가 한 말 맞죠? 이놈이 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함께 사업하자고 했죠? 아니다. 딱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뭘 해준다고 했겠네. 뒤 받쳐주니까 사업에 필요한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네, 맞아요. 그럼 이놈 국회의원 아니에요? 사기꾼인 거예요? 네. 이 새끼 조폭놀이 하다가 끈 떨어져서 사기치고 다녀요. 저랑은 조폭 때부터 인연이 있고요. 제가 강력팀에 있었을 때 저희 팀이 얘네 전담이었거든요. 그러다 연수받으러 가기 전에 다른 서에서 사기 사건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제가 이놈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만나네. 녀석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그 녀석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과 조폭 조직 자리도 날려먹은 놈이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조직을 물려받아 깡패짓을 하던 녀석은 돈벌이가 예전처럼 시원치 않자 무리한 사업 확장과 세력 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직원들이 녀석의 조직을 떠났고 제 아내가 소속돼 있던 경찰에게도 여러 번 붙잡히게 되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초했다고 해요. 그러다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던 도중 결국 조직의 버림을 받게 됐다고 했죠. 이후 녀석은 조직에서 자신을 따르던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학창시절 그 녀석을 동경하고 따르던 동창들을 데리고 다니며 상인들과 사업가에게 사기를 치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짓거리도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해요. 수사 협조를 한 아내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말이죠. 동창회를 나왔을 당시에는 출소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출소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녀석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며 생활하고 있었고 그러던 도중 동창회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또 참석한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외국에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정보를 듣고 나서는 그 짧은 시간에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고 제게 국회의원인 척 접근한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모든 게 어색할 저에게 사업 관련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김현석 그 녀석에게 악연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허둥지둥거렸고 얼굴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내는 제가 신고만 하면 녀석을 경찰서로 데려가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더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녀석이 쩔쩔 매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예요. 결백하다고요. 철준이, 아니 남편분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남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철준아,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다. 근데 신고는 좀 그렇지 않냐?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인데 좀 봐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과거의 일 때문에 나한테 감정 많다는 거 아는데 그건 내가 몸으로 갚을게. 그냥 나 때려.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맞을게.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게. 철준 씨, 이 새끼가 하는 말 듣지 마요. 분명히 철준 씨에게 맞고 고소한 다음에 협박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행동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깔끔해요.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다른 탈이 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울분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녀석이 말한 대로 화가 풀릴 때까지 녀석을 때려서 말이죠. 제가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자 아내도 제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긴 한숨을 내셨죠. 그래야 속이 풀리겠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로 데려가서 해요. 폭행건은 약속을 서류로 남기든 서로 합의했든 다 소용없으니까 철준 씨가 이 새끼 때렸다는 증거 없애야 해요. 그러면 목격자나 CCTV, 피해자, 가해자 특정 짓기가 어려워야 하니까 CCTV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저기서 여기 부하? 동창? 하여튼 이 사람들과 옷 갈아입고 얼굴 안 보이게 가서 분풀이하고 와요. 하고 와서도 다시 옷 갈아입기 전까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잘 가리고. 다른 동창들 입단속과 동의는 철준 씨가 구하고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동창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창들 모두 녀석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일도 있었고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죠. 그렇게 가게 내부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김현석의 똘마니들과 옷을 갈아입은 뒤 녀석을 데리고 가게 외부 으쓱한 모퉁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녀석에게 쌓아왔던 분풀이를 했죠. 녀석은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설마 제가 진짜로 때릴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녀석을 구타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녀석을 패고 나니 제 몸에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엉망이 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는 녀석에게 말로써 되갚아줬죠. 한심한 새끼. 어릴 때 싸움 자랑하는 걸로 모자라 나이 먹고선 사기를 치고 다니냐? 결국에 또 폭력이고? 야, 네 꼬락서니 좀 봐. 네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한심한 놈들 말고 오늘 동창회에 나온 친구들을 보라고. 네가 무시했던 애들 중에 너보다 한심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냐? 없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너처럼 한심한 인생 사는 친구들 한 명도 없다고. 너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조폭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았지? 근데 결국 이게 뭐야? 범죄 안 하면 먹고 살 줄 모르는 한심한 인생 패배자 새끼 아니야. 네가 가난하다고 장애인 어머니 뒀다고 무시하던 나는, 네 꼬봉으로 만들었던 나는 내 인생 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네가 무슨 수를 쓰든 지금 너는 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알아? 지금처럼 쭉 살아라. 지금처럼 쭉 살아서 우리 50, 60, 70대에서 만날 때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있어줘. 그래야 나하고 너한테 당한 동창들이 널 비웃고 씹고 즐기지. 비겁한 새끼. 그래도 예전엔 자존심이라도 있더니 이젠 그마저도 없네. 너 나 가고도 동창회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네 똘마니들 데리고 꺼져. 알겠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녀석과는 일절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저는 똘마니 녀석들과 옷을 갈아입은 다음 자리를 떠나게 됐죠. 이후 그 녀석의 소식은 억지로라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끝으로 제 마음속 남아있던 원망과 울분을 다 쏟아냈으니까요. 이젠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거든요. 그냥 완전히 끝. 모든 게 끝나고 저와 관련이 없는 인간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녀석에 대한 글을 적고 있는 걸 보면 어렸을 때 남은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가 보네요. 이건 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어두운 부분이 저를 잠식해 그 녀석과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럼 그 녀석과의 저의 악연을 모두 설명했으니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